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비와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삼국지연이 제15회에 나오죠. 이 장비가 과음 때문에 그 여포에게 서주를 뺏기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뭡니까? 유비의 가족들까지 함께 뺏기죠. 성 안에 남겨두고 이제 장비만 이제 몸만 달려 나왔으니까 그 유비의 가족들까지 함께 빼앗깁니다. 성하고 통째로 빼앗기죠. 이제 이 장비는 유비 보기가 정말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유비를 만나자마자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비가 이런 말을 하면서 말리지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형제는 수족과 같고 처는 어복과 같다고 했다. 그런 말이 있다. 근데 어복이야 망가지면은 뭐 키우면 되지만 수리하면 되지만 팔과 다리 수족은 떨어져 나가면은 어떻게 잊는단 말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거 뭐 소설가가 지어낸 말이죠. 하지만 실제 유비는 이제 확실히 이제 그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남자였습니다. 뭐 친구 좋아하는 남자들 되게 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했지만 유비는 유독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아주 무책임했습니다. 가족에 관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서에 나오는 기록만 찾아봐도 이제 유비는 한두 차례 그 가족들을 버린 게 아니거든요. 특히 배우자를요. 그럼 사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떠한지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근한원년이었습니다. 서기 196년 때의 이제 일이죠. 유비는 합의에 주둔하고 있던 유비는 그 원술이 이제 북상한다는 이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 부근인 그 우이와 회음이라는 이제 지역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원수를 막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갔죠. 그러니까 이 합의는 텅텅 빈 겁니다. 그 빈틈을 타고 여포가 이제 합의를 점령해 버리죠. 이제 합의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그 서주의 수도입니다. 주도죠. 서주의 주도죠. 수도입니다. 근데 소설에서 이제 장비가 이제 그 실수로 빼앗겼다는 이제 거기죠. 바로 거기죠. 이때 이제 여포는 유비의 처를 이제 뭡니까? 사로잡죠. 포로로 잡습니다. 포로로 삼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비가 이제 그 처를 빼앗긴 그 이제 내용이죠. 근데 이 처는 뒷날 그 유비가 돌려받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여포는 원래 어디서 왔습니까? 복양 전투에서 조조에게 패하고 쫓겨서 갈 데 올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유비한테로 왔죠. 이제 유비에게 여기 좀 있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유비가 이제 여포를 받아들여서 그럼 소패에 가서 좀 주둔하시오. 이제 합의성으로 오려면 소패부터 이제 거쳐야 되니까 거기 가서 주둔하시오. 이제 자기 방패를 삼기 위해서 거기 이제 보내죠. 보통 누군가 이제 귀순해 오면은 그 사람을 믿을만 하다 싶으면 내 사람으로 삼고 그 지역에 이제 가장 위험한 지역, 그 지역에 이제 관문 입구 이런 데 이제 갖다 이제 배치를 하죠.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포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유비가 없는 틈을 타고 자기를 있게 해준 그 이제 합의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그걸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근데 유비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시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여포를 찾아가서 자 우리 화해합시다. 당신이 그러면은 그 수도인
합의에 있으시오. 그럼 내가 이제 그 소패에 가가 있겠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여포도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당에 철을 돌려주었죠. 근데 이 배우자 유비의 처는 이름도 성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뭐, 이런 대우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근한 3년입니다. 이제 서기 198년이죠. 그러니까 앞에 근한 5년에 있었던 사건이 있고 난 뒤에부터 이제 2년 후의 일입니다. 여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수하 장수 고순이라는 장소를 보내가지고 소패를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를 소패에 있게 처음에는 허락해주고는 다시 또 뭔가 마음이 변해서 소패를 치는 거죠. 완전히 서주에서 쫓아내렸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패를 공격을 했는데 이때 고순이 뭡니까? 소패를 공격해서 유비의 철을 또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는 잡아서 여포에게 보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철을 잃은 거죠. 유비로부터 볼 때는. 근데 이때 유비는 달아나서 어디로 갑니까? 낙양으로 가죠. 조조에게 갑니다. 역사상 단 한 차례 있었던 조조와 유비의 밀월 기간이었죠. 이제 나중에 이제 조조와 유비가 이제 힘을 합쳐서 여포를 공격하죠. 하비성을 공격하죠. 공격해서 이제 하비성을 함락하고 백문루에서 이제 하비성 백문루에서 이제 여포를 생포합니다. 이때 조조는 이제 여포 수중에 있던 이제 유비의 처죠. 유비의 처를 이제 유비에게 돌려줍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제 근한 원년에 여포에게 포로가 되었던 그 여인이죠. 두 번이나 말하자면 두 번이나 이제 여포에게 잡혀간 거죠.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 여인으로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남편을 이제 잘못 만나서 두 차례나 이제 여포의 포로가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미부인이나 간부인이 아닙니다. 미부인은 미축의 여동생이죠. 소설에도 나오죠. 근데 미부인은 언제 유비의 처가 되었는가 하면은 근한 원년 여포가 이제 합의를 습격해가지고 이제 유비의 처를 포로로 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유비의 처를 이제 잡아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상당한 이제 서로 이제 여포와 다시 합의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었겠죠. 그 기간에 유비의 여인이 됩니다. 이제 미축이 이제 혼자 있는 유비, 그리고 처를 잃어버리고 이제 혼자 적적하게 사는 유비를 위해서 이제 자기 여동생을 이제 선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무슨 물건처럼 이 선물을 한 겁니다. 근데 뭐 그 기간이라는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참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이제 유비는 미축의 이제 여동생을 이제 그때 이제 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부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본처가 있죠. 근데 본처는 이제 여포에게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래도 이제 본처입니다. 살아 있었던 거죠. 죽지를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축의 여동생은 본부인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둘째 부인이나 뭐 이런 이제 신분으로 이제 온 거죠. 그리고 또 간부인은 소설이 많이 나오는 미부인 간부인이죠. 간부인은 이제 서주 폐현 출신입니다. 서주 폐현 출신인데 근한 3년에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두 번째 소패에 있다가 뭡니까 합의에 있다가
합의성을 빼앗기고 소패에 주둔할 때, 그 시기에 소패에 주둔하고 있을 때, 그 시기에 이제 이 간부인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부인도 있고 또 미부인도 있고 이런데 이제 또 이제 간부인을 또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간부인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제 만났는지 불분명합니다. 뭐 그런 기록 내용은 없습니다. 이 간부인은 확실히 뭔가 그 전기가 있죠. 전기가 있는데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 간부인은 부인이 아닌, 처가 아닌, 부인이 아닌 그 첩의 신분으로 들어왔어요. 첩의 신분입니다. 첩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외에 또 다른 부인들이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일단 본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축의 여동생을 또 부인으로 맞아들였으니까 둘째 부인이거나 뭐 셋째 부인이거나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둘째 부인으로 추정을 하죠. 일단 한데 있는데 이제 간부인은 이제 첩의 신분으로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이 간부인은 용모가 아주 아름다웠던가 봐요. 왜냐하면 그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유비가 잠자리에 들 때면은 옥으로 깎아 만든, 이제 중국에 옥이 많이 나잖아요. 이제 옥으로 깎아 만든 인형이 있었어요. 옥으로 깎아 만든 인형을 얼마나 예쁘게 다듬어가 깎아 만들었겠습니까? 매끈하고 이제 피부도 얼마나 매끈하고 그렇겠습니까? 옥으로 깎아 만든 옥 인형을 이제 옆에 갖다 놓고, 야, 너와 이 인형 중에 누가 더 예쁘지? 하고 늘 비교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예뻤다는 거죠. 이 다시 미부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부인은 그 유비와 함께 한 시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같이 못 있다 죽었어요. 근데 유비가 환난을 당했을 때 미축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미축 막 큰 부자였다고 하죠. 그 소설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큰 부자였는데 그 아주 참 올곧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미축이 유비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충성심도 아주 남달랐죠. 끝까지 배신 안 하고 이제 유비를 도왔죠. 그렇지만은 그에 비하면 유비가 이제 그 미부인에 이제 대한 이제 어떤 대우를 할까, 이런 건 아주 그 미흡했습니다. 아무런 보답도 대우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촉서에는 그 미부인에 관한 기록이 뭐 전혀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그 참 이제 그냥 추울 때 이제 덮어 입었던 이제 옷을 이제 그 용도가 다 하고 나자 막 미련 없이 버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격이겠죠.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이제 이 부분을 비난합니다. 유비의 미부인에 대한 무정한 처사, 이건 아주 참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근데 이 미부인이 세상을 떨 시기에도 유비에게는 본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래 여포에게 2번이나 잡혀가다가 풀려난 그 본처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또 딴 여인인지 그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촉서 감황후전이라고 있습니다. 간부인이 나중에 이제 감황으로 이제 추존이 되는데, 죽고 난 뒤에 추존이 되는데, 감황후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유비는 여러 차례 본처가 죽었는데, 그때마다 본처가 죽을 때마다 간부인이 첩의 신분으로서 본처가 해야 될 이제 가정 일들을 대신 처리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비의 본처는 도대체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제 모를 정도로 이제 많았다는 거죠.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시대가 뭐 다르다지만은 참 좀 지나친 면이 있죠.
예,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 역시 이제 계속 이제 유비의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